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대학교 수학과 김상배 교수인데요.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지만 또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음악과 만나게 되고 또 수학과 음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팬플루트는 악기사에 가면 좋은 걸 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적정 기술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대나무나 갈대 같은 파이프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음악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적정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외로운 양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 음악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소리가 너무 신비스러워서 과연 저 악기가 뭘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팬플루트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원래 화면으로 가볼까요? 예, 팬플루트라고 그래서 제가 악기점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악기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 팬플루트가 원래는 이 원시적인 악기로서 전 세계에 다 발견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많이 이것을 부는 그런 나라가 동유럽에 있는 루마니아. 저 지금 팬플루트 불고 있는 저 사람이 장 피르라는 유명한 팬플루티스트인데 이 사람은 루마니아 사람이고 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아메리카의 페루 이런 데에 가면 저 이 팬플루트를 많이 분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팬플루트 동호회가 많이 있고, 저 악기는 우리가 그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이 현대적인 악기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 저러한 악기가 어느 곳에든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악기는 그러니까는 저러한 대나무나 갈대를 가지고 만들고 오른쪽 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파이프로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파이프라고 생긴 거는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쪽을 막아야 됩니다. 위쪽은 터져 있고 아래쪽은 닫혀 있습니다. 좀 이따 소개되겠지만 이런 거를 우리는 폐관이라고 합니다. 닫힌 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그런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또 다른 또 다른 이 용어가 보이죠. 펜 파이프라고 보이기도 하고 펜 플루트 그런 펜 파이프 또는 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저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저게 원래 스링크스라고 SYXINX 이 스링크스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님프입니다. 님프. 요정이죠. 우리말로 하면 요정이고 영어로 말하면 님프인데 님프는 이 뭐 신까지는 안 되고 신하고 인간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스링크스라는 아름다운 님프였는데 그 님프를 이 목동의 신, 목양신이라고도 하고 목동의 신이라고 하는데 팬이라고도 하고 판이라고 하죠. 이 팬이 님프를 너무 좋아해서 그 스링크스라는 님프를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 스링크스가 너무 싫었어요. 자, 맨 아래 보면은 이게 바로 판신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 머리에는 염소같이 머리 양같이 뿔이 나 있고 다리도 염소나 양 다리 같이 생겼고 몸만 사람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이 어떤 그 존재가 갑자기 여러분 숲속에 나타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패닉이라는 영어도 나왔어요. 패닉 그러면 완전히 멘붕이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 펜싱이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썩 좋지 않죠. 너무 또 안 좋죠, 오히려. 그래서 스링크스 너무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판신이 이 스핑크스를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좀 요술을 부릴 수 있는 언니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언니들이 이 스핑크스를 갈대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에 지금 옷을 벗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오른쪽에 갈대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스핑크스가 갈대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 나중에 갈대로 바뀌니까는 팬이 너무 정말 슬퍼서 자기는 정말 좋은 의미로 가서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이제 갈대가 돼버렸으니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갈대를 가지고 만들어서 피리를 불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팬플루트다. 그러한 이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은 악기가 어떻게 소리가 나오느냐. 대부분의 악기는 현악기가 많고 그 다음에 관악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악기라는 게 있죠. 그 외에도 또 뭐 건반악기라는 것도 있지만 건반악기는 피아노와 오르간이 대표적인데 오르간도 사실은 이 관을 불어서 나오게 만드는 거고 피아노는 현을 이 건반을 누르면 그 건반이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현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피아노 뒤에 안에 숨어 있는 현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악기들은 현 아니면 관이에요. 그래서 이 현의 진동이 어떤 모양으로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진동이 같이 나오는데 이에 있는 것처럼 기본 진동이 있고 2배 진동, 3배 진동이 있습니다. 관의 진동은 이 현의 진동과는 달리 현의 진동은 대부분 양쪽이 묶여져 있는 건데 정상파라고 물리 시간에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관과 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뚫린 관이 있고 악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양쪽이 뚫린 악기가 있고 한쪽이 막힌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팬플룻은 폐관입니다. 그래서 폐관의 진동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저기 지금 상징적으로 그려진 것은 사실 저 안에 공기가 이 빽빽하게 된 부분이 있고 성기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기 두꺼운 부분은 빽빽한 부분이고 약간 얇은 부분은 이 두 개가 만나서 가위표같이 돼서 이렇게 얇은 부분은 공기가 성긴 부분을 상징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진동이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진동의 스타일이 있는데 저게 한 가지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한번 이 진동이 될 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기본 진동인데 저 진동의 그 스타일을 보면은 한 번 진동하는 그 파장의 4분의 1 스타일로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게 한 배 반이죠. 한 배 반. 하나가 있고 반쪽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가 있고 이 반쪽이 있는데 그 반쪽이 사실은 이 4분의 1입니다. 한 파장에. 그래서 제일 위에 4분의 1. 그래서 저 길이에 4배 되는 그러한 이 파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플루트를 만들 때는 그 길이에 4배 되는 파장의 높이에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의 높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떤 물질의 진동에 의해서 음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물질이 진동하면 아까 현의 진동 같이 진동하면 그게 공기를 진동시키고 공기가 우리 귀에 와서 우리 뇌로 전달이 돼서 그 음의 높이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음의 그 간격을 음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음의 간격이 놀랍게도 이 진동수의 차가 아니고 진동수의 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에 진동수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도에서 그 다음 도가 되면 진동수가 2배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옥타브 더 올라가서 그 다음 또 오면 또 진동수가 2배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진동수에 왜 4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배가 또 올라가면 또 2배가 되니까는 제일 처음에 진동수의 8배가 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음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와 도는 그러니까 진동수가 1대2 아주 간단한 비율이죠. 이 진동수의 비율이 음의 높이를, 음의 간격을 결정합니다. 음의 간격을 우리는 음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도와 도는 같은 도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원래 다른 높이인데 다른 진동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둘이가 아주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같은 도라고 여깁니다. 같은 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저게 다른 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도라고 하는데, 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계명 중에서 뭐냐면 솔입니다. 솔. 여러분은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이 도가 우리는 으뜸임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 솔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 솔이 바로 진동수로 1과 2 사이에 한가운데 있는 바로 1.5배, 처음 도의 1.5배가 바로 솔이 되기 때문에 가장 1대2 다음으로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그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1.5면 사실은 2대 3이죠. 2대 3. 자, 그래서 그러면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저 진동수는, 자, 진동수를 저기 밑에는 소리의 어떤 형태입니다. 소리가, 공기가 저렇게 빽빽하게 된 데가 있고 성기가 된 데가 있죠. 이게 전달이 되면서 공기가, 이 파동이 전달이 되는 건데, 저 위에 있는 것은 어쩌면 물결 같이 생겼죠. 물결. 물결이나 뭐 전파 같은, 전자기파 같은 것들이 저런 식으로 횡파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형태에서 또 다른 한 지점에서 또 같은 지점으로 올 때, 한 번 올 때 우리는 이것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에서 그다음에 몇 번,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자, 파장이 1m고 1초에 10번 진동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나가겠어요? 속도가 10m로 나가겠죠. 1m씩 10번 진동하니까 1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리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와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소리는 큰 진동수고, 그러니까는 파장하고 진동수는 이 반비례 관계 있죠. 파장이 크면 같은 속도에, 속도는 만약에 15도라면 340m인데 속도는 일정한데, 파장이 크면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이 작아지면 진동수는 커지죠. 그렇게 해서 높은 소리는 큰 진동수가 되고, 큰 진동수는 짧은 파장이 되고, 짧은 파장이면 그 아까 진동간의 길이, 팬 플루트의 길이는 그 파장의 4분의 1 길이면은 그 파장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음계는 보통 12음계를 찾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12개를 만들었는지, 하필이면 11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이 12개가 됐는지. 저 피아노 여러분 건반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는 8개, 7개 차이가 난데, 사실은 그 밑에 그 사이에 있는 검은 건반도 원래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에서 도 샵, 그 다음 레 샵, 미. 그래서 아주 같은 단계로 해서 12단계예요. 사실 도에서 그 다음 C까지 가면은 12개가 됩니다. 근데 이 12개가 이 수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러한 수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아직 이제 저학년들이 이제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사상에 나타나는 최초로 이 음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음계라는 게 뭐예요? 음의 계단이죠.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음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대장간에 소리가 나는데 어떨 때는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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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나는데, 어떨 때는 두 개가 잘 아름답게 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아름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해서 봤더니, 간단한 두 개의 그 망치로 맞는 그 물체, 그 금속의 이 양이 아니면 무게가
2대 1이랄지 3대 1이랄지 이렇게 간단한 비율일 때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뭐 27대 32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게 그 간단한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음이 나구나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128분의 243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나중 사람이 플톨레마우스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발음하기 어렵죠. 그리스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 숫자로 끝나요. 숫자로. 프톨레마우스가 약간 만들었는데 그거를 순정융이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약간 더 비율이 간단한 비율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게 그 간격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한 이 순정률이나 피타고라스 음계는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간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넣어버리자. 그래서 17세기에 메르센이라는 수학자가 평균율이라는 것을 제안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인 바하라는 사람이 이 평균율을 가지고 평균율이라는 곡집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평균율이란 건 뭐냐면은 이 한 1대2, 한 옥타브라는 게 뭐예요? 옥타브라는 건 원래 8개인데, 8이라는 뜻인데, 옥타가 8인데, 말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이 8개, 원래는 7개인데, 이제 도를 한 번 더 씌워줘갖고, 가지고 8개로 해서 옥타브란 말이 나왔는데, 그 한 옥타브를 12개로 아주 균등하게 나누자. 그래서 평균율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다음. 그래서 우리의 그 팸플루트를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 팸플루트는 바로 그 평균율에 따라서 아주 일정하게 잘라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완전히, 이 팸플루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제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수치가 뭐냐면, 이 도레미파솔라, 이 라가, 여러분,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이게 이 ABC로 하면 A라는 이 로마자로 씁니다. 도는 C입니다. C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원래는 우리 영어로 하자면 영어 알파벳으로 하자면 C, D, E, F, G, A, B, C. 그러니까 A가 저게 라가 A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라가 더 으뜸음으로 많이 썼는 것 같아요. 단조가 많아서 그런지. 단조의 으뜸음이 저게 바로 라죠. A죠. 그래서 그 A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A를 우리가 어떻게 높이를 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 피아노의 한가운데 있는 도를 가온다라고 하죠. 그 한가운데 있는 도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라를 뭐라고 정했냐면 440 진동수를 440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 진동수를 가지고 아까 배운 대로 이 소리의 속도로 가지고 진동수로 나누면 파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77.3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3cm를 우리가 팬플루트의 기기로 말하자면 아까 팬플루트의 폐관은 바로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원래 파장에. 그래서 4로 나누게 되면 19.3cm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라에서 이 C로 가서 도에서 레까지 가서 우리가 팬플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높이로 사실 만들 수가 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만들 수도 있고 레를 으뜸음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저거는 레를 만약 으뜸으로 하려면은 저 차이만큼 5개 단계죠. 라에서 라샵, 시, 도샵, 레까지 해서 5단계. 5단계를 건너가면은 저 19.3cm가 14.4cm가 됩니다. 자, 그거는, 저학년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저러한 이 지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2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4.4cm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14.4cm를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저 지수 함수에 의해서 지수값에 의해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와 레 사이는 우리가 두 계단이죠. 검은 건반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닿아서 두 계단이 되기 때문에 12분의 2가 되고 또 레와 미 사이도 두 계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미와 파 사이는 검은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4, 5 이렇게 바로 5로 가고 또 파, 솔, 라 거기까지는 다 검은 건반이 하나씩 있는데 또 시와 도 사이도 검은 건반이 없죠. 그래서 11, 12. 그래서 12분의 12가 되면은 그냥 2분의 1이 돼서 원래 14.4cm가 7.2cm로 딱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게 되면은 파장은 반토막이 나지만 진동수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약간 수학이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어렵지만은 저렇게 우리는 팬 플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 길이를 저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이 만들게 될 것은 우리 교구사에서 산 것이라 저러한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미리 길이가 다 재서 나와서 우리가 쉽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제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도.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이 D 장조라고 해서 D음을 으뜸음으로 해서 만든 이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D음의 기본 우리가 이 관의 길이를 14.4cm로 했었죠. 이 14.4cm로부터 해서 이 길이 함수 14.4에다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울 이 지수함수 2분의 1을 자꾸 12분의 x 해서 x에다가 저러한 이 편차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마개를 막는다면, 안쪽에서 막는다면 그 마개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이 호스를 잘라주게 됩니다. 이 파이프를 잘라주게 되고, 우리가 지금 나중에 하게 될 이 교구는 보니까 이 마개를 안쪽에서 막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뒤집기 때문에 뭐 마개 길이까지 할 필요 없이 이 진동간의 길이가 바로 이 파이프의 길이하고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는 D장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이 만들게 된 이 교구는 지금 장조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어떤 또 다른 장조, 으뜸음을 가진 장조로 된 그러한 펜플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구 다 받으셨죠? 이 교구에는 저렇게 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막는 마개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의 길이를 잘라주기 위해서 저기 이 칼이 있죠. 이 칼이 아주 위험한데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겠습니다. 이 파이프를 자를 때는 이 아주 직각으로 반듯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이 표면을 잘 잘라야겠죠. 자, 그래서 저 파이프를 우리가 열어서, 자, 파이프는 지금 8개 있겠습니다. 8개. 그리고 파이프 마개도 8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개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분으로 나누게 있지만 8개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프를 그림에다 대고 그 길이를 맞춰서 마지막 부분에서 잘라주게 됩니다. 위에서 쳐다보면서 잘라야겠죠. 자, 저렇게 자르면 잘 안 잘리니까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눌러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데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 부분을 가지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레 부분 역시 저렇게 자르면 잘 안 잘라지니까 뾰족하게 세워서 자른 다음에 우리가 자르면은 되겠습니다. 네, 어렵죠?
뭔가 도구가 있게, 이 파이프 자르는 도구가 있으면 더 잘 자를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칼로 자르고 있는데, 칼로 자르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직각 방향으로 잘 잘라야 됩니다. 비스듬하게 자르면 안 되고, 위에서 쳐다보면서, 네, 길이만큼 잘라줘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저 길이가 바로 아까 설명한 이 파장의 이 팸플루트 같은 경우는 이 4분의 1, 저것에 4배 되는 파장의 소리가 각 파이프에서 나게 됩니다. 4배 되는 파장. 그래서 저기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는데, 이 미파 사이는 이 반음이고 시도 사이도 반음이라 미파와 시도는 파이프 길이가 좀 다른 데보다 차이가 좀 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진동수의 비로 가지고 되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길이 차이가 계단처럼 반듯하게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이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저게 지수곡선이라고 해서 점점점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보면 알겠지만 아니면 피아노보다 오히려 하프가 좋겠네요. 하프 보면은 저렇게 생겼죠. 하프가 이렇게 반듯하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리의 차이는 소리 높이 차이를 음정이라고 그러죠. 그 음정은 이 진동수 또는 그 파장의 차에 비례한 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파장의 비율, 나누기나 곱하기 그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계단이 반듯한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한 곡선이 진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를 보면 전형적으로 보이죠. 곡선이 되는 계단을.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 도까지 다 만들어서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기 전에 우리는 저 아랫부분을, 그러니까 폐관을 만들기 위해서 아랫부분을 다 막아야 됩니다. 저 막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 막아서 소리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구는 좀 그 파이프가 소리를 내기에는 약간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는 파이프를 사용하면 더 소리가 잘 납니다. 이 교구는 소리가 제가 다 만들어 보니까 소리가 좀 잘 안 나요. 이 약간의 두께는 파이프의 두께는 소리 높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넓거나 너무 좁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아주 잘 나는 이 적정한 이 파이프 두께가 있는데 파이프 직경, 이게 높은 소리일수록 직경이 좀 가늘어야 되고 낮은 소리는 직경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기점에서 파는 팸플루트를 보면은 이 짧은 파이프는 직경이 작고 큰 파이프는 직경이 큽니다. 그래서 소리가 가장 잘 나게 저거를 저렇게 자에다가 사실 붙일 수도 있지만 자에다 붙이려면 접착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접착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테이프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테이프로 붙이면 아랫부분, 이 막는 부분은 좀 부피가 크고 윗부분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윗부분이 모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에다 붙일 수는 없고
테이프로 지금 위와 아래에다가 그냥 간단히, 아주 간단히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대고 거기에 만약에 노끈이 있다면 노끈으로 이렇게 잘 멋있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면서 노끈으로 매면은 아주 멋있는 펜플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교구에서는 지금 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테이프로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결합을 시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만 가지런하게 위에 있는 파이프들이 들쭉날쭉하면 연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하면 위에 부분은 서로 반듯하게 일렬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잘 저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겠죠. 네, 아랫부분은 좀 음정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 높이가 잘 안 맞는 건지 음정이 좀 안 맞네요. 이거를 잘 맞추면 이 높이를 잘 조절하면 우리가 음정을 잘 맞출 수가 있고, 이 파이프의 이 두께를 좀 더 얇은 파이프를 쓰면 소리 더 예쁜 소리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교구로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 파이프는 집에 있는 볼펜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펜으로 가지고 만든 적도 있어요. 볼펜 말고 또 이 공구상에 가면 파이프를 팝니다. 그래서 파이프 중에서도 우레탄 파이프라고, 폴리우레탄 파이프라고 아주 맑고 단단한 그러한 파이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도 아주 소리가 예쁘게 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 대나무, 해장죽이라는 그러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도 이 왕대가 있고 해장죽이라는 이 마디가 별로 이렇게 두껍지 않고 마디하고 다른 이 통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이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나무를 가지고 해장죽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펜플루트를 만들면 아주 멋있는 펜플루트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뭐 잘 살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득한 옛날부터 이 펜플루트는 이 정말 6대주, 이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다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악기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악기가 관악기라고 그래요. 관악기. 현악기는 정말 만들기 제일 흔한 게 현악기죠.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그러한 현악기지만, 관악기는 바람 소리로 가지고 만들어서 펜플루트 아주 신비로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